밤이 깊어가고 집안은 조용해졌다. 그런데 당신은 혹시 이런 말을 해본 적 있나요? 저주받을 놈, 이제 끝장이야. 또는 진짜 무서워. 이런 말들이 밤에 나올 때 단순한 감정의 표출로만 넘길 수 있을까요? 혹은 그 말들이 우리 집안에 어떤 보이지 않는 손님을 초대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해보셨나요?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밤에 하지 말아야 할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들이 왜 우리 삶과 영적인 세계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볼 겁니다. 사실 이렇게 말을 꺼내는 순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살며시 다가온다는 걸 믿지 않더라도 적어도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떨리는 경험을 누구나 한 번쯤 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럼 왜 하필 밤일까요? 낮에는 웬만한 부정적인 말도 가볍게 흘려보낼 수 있지만 어둠이 깔리고 고요함 속에 몸과 마음이 편안히 쉬려 할 때 그 말들은 마치 작은 불씨처럼 점점 커지며 분위기를 바꿔놓습니다. 저도 이걸 직접 경험한 적이 있어요. 몇 년 전 서울 홍대 근처에서 혼자 살던 친구 지훈이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밤 우울한 감정에 휩싸여 나는 망했어 라는 말을 계속 중얼거렸어요. 그날 이후로 집안 분위기가 이상해졌다는 말을 자주 했는데 그게 단순히 기분 탓일까 싶다가도 점점 설명하기 어려운 일들이 생기더랍니다. 이야기를 시작하자마자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삶 속에서 말이라는 힘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는 이미 많은 이들이 간접적으로 알고 있어요. 특히 카를로 아쿠티스 성인의 가르침에서 빛나는 점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도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는 단순히 믿음의 영역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작은 행동과 말 한마디가 가져오는 결과까지 진지하게 고민했죠.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짚고 넘어갈게요. 밤이라는 시간대 자체가 영적인 영향력이 커지는 순간이라는 믿음입니다. 한국 전통에서도 밤 12시부터 새벽 사이에는 귀신이나 혼령의 활동이 활발해진다는 이야기가 많잖아요. 이런 문화적 배경도 무시할 수 없고요. 그러니 우리가 내뱉는 말 한마디가 평범한 대화라고 생각해서 방심하다가는 의도치 않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집안으로 들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런 현상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기란 쉽지 않아요. 뇌파나 심리적 반응으로 일부 설명하려 해도 완벽하지 않고요. 대신 한 가지는 분명해요.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서 어떤 말을 할 때 심리적 긴장이 증가하고 그 긴장은 에너지처럼 주변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렇다면 그 밤중에 내뱉는 부정적인 말들은 어떤 모양새일까요? 그냥 지나가는 감탄사가 아니라 스스로 만든 어두운 울타리를 둘러싸는 행위 아닐까요?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저녁 식사 후 하루 일과를 정리하면서 혼잣말로 오늘은 망했다 라고 했다면 어떨까요? 이미 하루가 끝난 시점인데 그 한마디가 마음속 불안을 키우고 잠들기 전 긴장을 풀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더 위험한 건 가족들과 같이 사는 공간이라면 이 영향력이 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아이들이 있다면 어린 영혼들은 더 민감하게 받아들여서 결과적으로 가족 전체의 에너지가 흐트러질 수 있어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작년 겨울 부산 해운대 근처에서 교사로 일하는 미연 씨의 사례입니다. 평소 밝고 긍정적인 성격이라 주변에서도 인기 많았던 그녀였지만 스트레스가 심해지면서 잠자리에서 종종 죽고 싶다라는 말을 내뱉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감탄사 같았지만 점차 집안 분위기가 어두워지고 아이들도 밤마다 악몽을 꾸는 일이 잦아졌다고 하더군요. 미연 씨 자신도 몹시 놀랐지만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신앙 모임에서 카를로 아쿠티스 성인의 이야기를 듣고 깨달았습니다. 그의 가르침대로 부정적인 언어를 밤에는 삼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미연 씨는 자기 자신과 가족을 위해 잠들기 전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습관을 들였어요. 예를 들어 오늘 하루도 고마웠어. 내일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같은 간단하지만 힘있는 문장들로 바꾸었죠. 그리고 변화를 체감하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답니다.
아이들의 표정도 밝아지고 악몽도 줄었으며 무엇보다 그녀 자신의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이 경험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밤의 언어는 현실의 눈에 보이는 모습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역에도 파장을 미친다는 것.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선 첫 번째 실천 방법으로 아주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말 바꾸기 연습을 권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30분 전 거울 앞에 서서 오늘 하루 있었던 힘든 일을 떠올리며 부정적인 감정을 담은 말을 입 밖으로 내뱉으려 할 때마다 즉시 멈추고 아래와 같은 문장으로 바꾸는 겁니다. 내일 더 나아질 거야. 힘든 순간에도 나는 강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라. 행복해. 처음에는 어색하고 진심이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솔직히 저도 처음엔 좀 웃겼거든요. 하지만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레 뇌와 마음에도 긍정의 회로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절대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시도하면 훨씬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작은 변화가 쌓이다 보면 언제부턴가 집안 공기가 달라진 걸 느끼실 겁니다. 마치 오래된 낡은 벽지가 새벽 햇살에 환하게 비춰지는 것처럼 투명하고 가벼워지는 거예요. 잠깐 다른 얘기지만 이것과 비슷하게 요즘 SNS에서 화제가 되는 잠자리 감사일기 쓰기 같은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자기 전에 있었던 작은 일이라도 감사할 부분을 3가지씩 적으면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언어 습관이 자리 잡거든요. 아무래도 밤이라는 시간 자체가 뇌파 변동이나 호르몬 분비 변화 등으로 인해 평소보다 더 감수성이 예민해지는 시간이니까 우리가 내뱉는 말 또한 더욱 깊은 울림을 낸다고 봐야 할 듯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권하고 싶은 건 아주 소소하지만 강력한 습관. 밤에는 부정적인 단어나 문장을 입 밖으로 내지 않기. 참 쉽죠? 그런데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피곤하고 지친 상태에서는 감정을 통제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2번째 작은 팁. 만약 무심코 그런 말이 튀어나오려고 한다면 차라리 그 순간 손바닥 위에 살짝 손을 얹고 천천히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내쉬면서 멈춤을 시도해보세요. 네, 정말 별것 아니지만 효과 있습니다. 이때 머릿속으로 좋아하는 자연 풍경이나 따뜻했던 어린 시절 기억 등을 떠올리는 것도 도움이 돼요. 저 역시 몇 차례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이 방법 덕분에 크게 실수를 줄였답니다. 물론 아직 완벽하진 않아요. 그리고 이런 노력이 쌓일수록 실제로 우울이나 불안 같은 감정 상태도 완화되는 느낌이에요. 만약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면서 지난밤 어떤 부정적인 말을 했거나 듣는다면 너무 죄책감을 갖지 마세요. 오히려 지금부터라도 자기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게 훨씬 중요하니까요. 여담인데 요즘 서울 명동거리를 지나갈 때 보면 새벽까지 켜져 있는 카페들도 많아졌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곳 중 하나인 그 골목 카페에서는 밤 늦도록 사람들이 수다 떨다가 갑자기 조용해지고 각자의 스마트폰 화면만 바라볼 때 그런 순간에도 무언가 묘한 분위기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물론 그냥 기분 탓일지도 모르지만 어쩌면 인간관계에서도 우리가 무심코 하는 말들이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과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보다 언제 하느냐도 중요하다는 사실. 그리고 특히 밤이라는 시간대를 기억하며 조금 더 신중할 필요성이 있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혹시 지금 여러분 중 누군가는 매일 자기 전에 어떤 말을 반복해서 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쓸데없이 상처 주는 표현들을 입 밖에 내고 있진 않은지 한번 돌아봐 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질문 하나. 당신에게 밤은 어떤 의미인가요? 휴식인가? 아니면 또 다른 시작인가? 혹은 그냥 지나가는 시간인가? 여러분 각자의 답변 속에서 오늘 이야기의 깊이가 조금씩 다르게 느껴질 테니까 궁금하네요.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연습 과제 알려드릴게요. 오늘부터 자기 전에 반드시 긍정적이고 사랑 가득 담긴 문장 3개를 마음속 또는 소리내어 천천히 반복해서 말해주세요. 간단히 나는 괜찮아, 내일은 더 좋아질 거야, 사랑받고 있어 정도면 충분합니다.
물론 꾸준함이 필요하고 바로 효과를 체감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분명히 여러분 주변 분위기가 달라짐을 느낄 겁니다. 저 역시 이 방법 덕분에 힘든 날에도 조금씩 균형 잡힌 마음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으니까 믿어보셔도 좋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경험이나 느낀 점 있다면 편하게 댓글 남겨주세요.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조금씩 성장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이번 이야기에 이어서 왜 특정 단어들이 특별히 영적인 영향을 끼치는지를 좀 더 깊게 파헤쳐 볼 예정입니다. 사실 밤에 입 밖으로 내뱉는 말의 힘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면 단순히 부정적인 말은 하지 말자는 선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 주제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특정 단어의 힘도 생각보다 훨씬 큰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요즘 부산 해운대에서 온라인 마케팅 일을 하는 지훈 씨 이야기를 할게요. 그는 평소 말투가 거칠고 직설적이었어요. 특히 피곤한 밤이면 짜증난다, 망했다, 죽겠다 같은 말을 자주 내뱉곤 했죠. 한 번은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내 인생은 진짜 꼬였다 라는 말을 반복했는데 그날 이후로 이상하게 집안일이 꼬이기 시작했고 가족 간에도 크고 작은 갈등이 잦아졌답니다. 지훈 씨가 나중에 깨달은 건 말이 가진 특정 단어의 에너지였어요. 단순히 부정적인 문장뿐 아니라 자주 쓰는 나쁜 단어들이 집안 공기를 무겁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특히 한국어에는 강한 부정적 감정을 담은 표현들이 많은데 이런 단어들은 우리 무의식 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매일 밤 반복해서 사용하면 자신도 모르게 그 어두운 기운에 몸과 마음이 잠식당할 위험이 커져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추천하는 건 단어 교체 훈련입니다. 예를 들어 지훈 씨처럼 누군가 매일 밤 피곤하고 지쳤을 때 망했다는 말을 습관적으로 쓴다면 그 대신 내일은 새롭게 시작할 기회야 라는 문장으로 바꿔 말하는 겁니다. 물론 처음에는 어색하죠. 하지만 이 연습은 자신의 언어 습관을 의식적으로 바꾸면서 내면의 감정을 다루는 첫걸음이에요. 간단한 연습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기 전에 메모장이나 휴대폰에 오늘 사용했던 부정적 단어들을 적고 바로 옆 칸에 긍정적인 대체 단어를 써보세요. 그리고 내일 밤부터는 그 긍정적 단어를 입 밖으로 먼저 꺼내려 노력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서울 강남의 회사원 준호 씨도 이 방법 덕분에 큰 변화를 경험했어요. 평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밤마다 욕설과 부정적인 말을 쏟아냈던 그는 어느 날 우연히 이 훈련을 듣고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가족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본인도 마음속 응어리가 풀리는 느낌을 받았다고 해요. 또 흥미로운 점은 이런 작은 변화들이 결국 심리적인 안정뿐 아니라 실제 주변 환경에도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가족들이 더 편안해지고 집안 곳곳에 웃음소리가 늘어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 카를로 아쿠티스 성인은 우리 마음과 언어가 얼마나 신비롭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깊이 연구했어요. 그분은 과학기술에도 밝아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배우며 복잡한 시스템 속에서 작동하는 원리와 영적인 세계의 질서가 닮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언어도 일종의 프로그래밍 코드 같은 것이라는 비유를 하곤 했죠. 그러니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하나하나가 자신뿐 아니라 가족에게도 작은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번엔 조금 색다른 이야기인데 말하지 않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설명이 좀 모호하게 들릴 수 있는데 의외로 우리 삶에서 침묵 역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광주에서 중학생 딸을 키우는 혜진 씨 사례를 얘기해 볼게요. 그녀는 어느 날 딸과 심한 다툼 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딸은 혼자 방에서 울면서 불안감에 시달렸고 부모님 집 분위기도 뒤숭숭했어요. 그런데 혜진 씨 자신도 나중엔 침국이 오히려 서로에게 상처 주었다는 걸 깨달았답니다. 때론 말 한마디보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더 큰 벽이 되고 영적인 고립감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로 강조하고 싶은 건 적절한 소통의 필요성입니다. 밤에는 피곤하고 감정이 예민하기 때문에 말을 아끼려 하지만 완전히 침묵하거나 감정을 눌러버리면 오히려 상처와 오해가 쌓이는 일이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끔은 짧더라도 솔직한 마음을 전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좀 힘들었어. 내일 다시 이야기하자. 같은 간단한 표현만으로도 상대방에게 위안과 연결감을 줄 수 있어요. 여기에 적용할 만한 실용적 방법 하나 소개할게요. 하루 중 적절한 시간에 진심 어린 대화 시간을 갖도록 스스로 약속하기.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과 함께라면 저녁 식사 후 10분 정도 감정을 나누거나 오늘 있었던 일 중 좋았던 점 혹은 어려웠던 점을 공유하는 시간을 만드는 겁니다. 서울 성북구 한옥마을 근처에 사는 은영 씨 댁에서는 이 방법 덕분에 부모님과 자녀 사이 갈등이 줄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모두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건 대화할 때 꼭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을 버리라는 점이에요. 당연하지만 쉽게 잊잖아요. 인간관계란 결국 서로 부족함과 실수를 인정하며 조금씩 맞춰가는 과정이에요. 잠깐 다른 생각? 이런 걸 생각하면 요즘 유튜브나 팟캐스트에서 심리 상담사들이 하는 간단한 의사소통 팁들이 왜 그렇게 인기를 끄는지 알겠더라고요. 다들 어렵지 않고 누구나 따라할 수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말하지 않는 대신 마음 닫기를 멈추고 작은 대화라도 시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애써 큰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좋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로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조금 더 색다른 접근법인데 바로 말의 리듬과 톤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만큼 중요한 게 어떻게 말하느냐라는 거죠. 부산 동래구에 사는 디자이너 수민 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녀는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매일 밤 혼잣말로 불평과 분노를 토해냈지만 어느 날 친구에게서 네 말투가 너무 날카로워 라는 피드백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자신의 말투와 목소리를 의식적으로 바꾸기 시작했죠. 재밌었던 건 그녀가 시도했던 연습법인데요. 자기 전에 녹음기로 자신의 말을 녹음해서 들어보고 너무 급하거나 높거나 낮은 톤이 나오면 조절하려 노력했습니다. 굉장히 어색하지만 효과 만점이라고 하네요. 결국 이렇게 자신만의 편안하고 부드러운 목소리 톤으로 바꾸니 가족들도 더 편안해졌고 수민 씨 자신도 스트레스 감소 효과를 경험했다고 해요. 왜 이것이 중요한가 하면 인간 뇌는 목소리 톤에도 민감하게 반응해서 감정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쾌하거나 공격적인 톤은 듣는 사람뿐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까지 부정적 신호를 보내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께 제안하는 세 번째 연습법. 자기 전에 5분 정도 자신의 목소리를 관찰하며 천천히 그리고 온화하게 말을 해보세요. 예를 하루 있었던 좋은 일 하나 이야기하기. 낯설겠지만 꾸준히 하면 분명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저 역시 몇 차례 시도하면서 긴장이 확 풀렸던 기억이 나네요. 솔직히 처음엔 좀 우스웠지만.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 덧붙이면 목소리 톤 조절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연습하면 훨씬 자연스럽고 효과적이라는 것. 사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우리의 정신건강뿐 아니라 영적인 안정에도 도움된다는 걸 카를로 아쿠티스 성인은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최근 2024년 초 서울시에서 진행된 지역 커뮤니티 프로그램에서도 건강한 소통을 위해 목소리 톤 교육 워크숍 같은 걸 열었는데 반응이 아주 좋았더라고요. 참고로 참여자들은 대부분 30대, 40대 주부나 직장인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듣고 계신 분들도 주변 사람들과 대화할 때 자기 목소리를 한번 의식해보면 어떨까 싶네요. 말투와 목소리는 우리가 직접 조절할 수 있는 영역이라 적극적으로 활용할 만합니다.
그리고 혹시 아직 어떤 부분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오늘 제가 나눈 3가지 방법 중 가장 쉬운 것부터 선택해서 시도해 보세요. 첫째, 부정적인 단어 대신 긍정적 표현으로 바꾸기. 둘째, 적절한 침묵과 솔직한 대화 균형 맞추기. 셋째, 편안하고 부드러운 목소리 톤 연습하기. 각각 다르지만 모두 연결되는 부분이라 꾸준히 이어가면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느 부분부터 시도해보고 싶나요? 댓글로 공유해주시면 서로 힘드는 이야기 나누며 더욱 풍성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더 깊게 배우고 싶으면 제가 준비한 소규모 워크숍 정보도 아래 남겨둘 테니 참고하세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삶 속 작은 변화의 불씨가 되길 바랍니다. 집안에 앉아있던 어느 날 밤 창밖에서 찬바람이 불어오는 소리를 들으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말과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와 얼마나 깊게 연결되어 있을까? 이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 때 문득 떠오른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인천 부평구에 사는 한 청년, 동혁 씨 이야기예요. 그는 평소에 말보다 행동으로 모든 것을 표현하는 사람이었는데 밤만 되면 혼잣말을 조용히 내뱉는 습관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가끔 그 말들이 묘하게 자신도 모르게 부정적이고 무거운 내용이라는 걸 깨닫지 못했죠. 그러던 어느 날 가까운 친구가 너 오늘 밤 말투가 좀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순간 동혁 씨는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쏟아내던 말들이 마음뿐 아니라 주변 분위기까지 변화시키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는 그날부터 말 한마디의 에너지를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고 특히 밤에는 더욱 조심하려 애썼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함께 생각해 볼 점은 바로 말에 담긴 의도의 힘입니다. 지금껏 우리는 부정적 단어의 사용, 침묵의 의미, 목소리 톤까지 살펴봤지만 결국 가장 핵심적인 것은 우리가 어떤 의도로 말을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같은 단어라도 어떤 마음으로 내뱉느냐에 따라 그 힘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답니다. 동혁 씨 사례를 다시 돌이켜보면 그의 혼잣말에는 대개 무기력하고 체념하는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모든 게 끝났어. 같은 표현들에는 자신을 향한 작은 포기와 절망감이 녹아 있었죠. 이런 말을 반복하다 보니 몸과 마음은 점점 지쳐갔고 결국 우울감이 심해졌어요. 하지만 의도를 바꾸려 노력하면서 그는 같은 상황에서도 나는 할 수 있어. 내일은 기회가 될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격려하는 말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 차이는 실제로 삶에 큰 변화를 가져왔는데요. 그의 하루하루는 조금씩 희망과 활력을 되찾았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개선되었어요. 결국 의도가 깃든 말 한마디가 영적인 평화뿐 아니라 현실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몸소 경험한 셈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마지막 실천 과제 하나 있습니다. 오늘부터 잠자리에 들 때 자신의 마음 상태를 먼저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어떤 의도로 말을 하려고 하는지 스스로 질문해 보는 겁니다. 내가 이 말을 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나를 위로하려는 건가? 아니면 내 안의 분노를 표출하려는 건가?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조절할 수 있을 거예요. 또한 그런 의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하는 연습도 함께 해보시길 권합니다. 예를 들어 화가 나거나 불안할 때 곧바로 부정적인 말을 내뱉지 않고 지금 나는 힘들지만 곧 괜찮아질 거야 라고 스스로 다독이는 식으로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매일 완벽하지 않아요. 때때로 지치고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런 순간에도 다시 돌아와 자신을 다독이고 조금씩 고쳐나가는 태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에게 전하는 말 속에는 무형의 선물이나 짐이 들 수도 있는 에너지가 담긴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일상 속 작은 배려와 주의가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믿게 됩니다. 문득 생각나는 건 얼마 전 명동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친 한 어르신 이야기인데요. 그분은 매일 저녁 집 근처 작은 공원을 산책하며 만나는 이웃들과 따뜻한 인사를 나누었죠. 특별한 말이라기보다 오늘도 평안하세요 라는 짧지만 진심 어린 인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작은 언어 습관 덕분에 그 지역 공원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해요. 사람들이 조금 더 친절하고 여유롭게 변했다고 합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밤이라는 시간대에 우리가 선택하는 단어와 의도가 우리 집안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그 힘을 긍정적으로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멈추지 말고 여러분 삶 속에서 직접 실천해 보세요. 오늘 이야기한 4가지 포인트 중 하나라도 일상에서 적용하며 느껴지는 변화를 관찰해 보길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언제, 어떤 마음으로 말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 이 메시지가 여러분께 깊은 울림으로 남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생각거리 남기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말을 듣고 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중 몇 마디가 우리 삶과 영혼에 진짜 다 변화를 일으키는 걸까요? 카를로 아쿠티스 성인은 작은 행동 하나하나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언어 선택 역시 세상을 바꾸는 힘이라고 믿었습니다. 우리 모두 언어라는 도구를 통해 스스로를 치유하고 사랑하며 서로에게 빛을 나누는 존재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때때로 어두워 보이는 순간에도 우리 안에는 회복과 사랑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 또한 기억했으면 합니다. 말은 마치 거울 같아서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반응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긍정과 사랑의 언어를 건넬 때 삶도 그것에 맞춰 반응하지 않을까요? 오늘부터 밤마다 내뱉는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집안을 편안하게 만들 수 있다고 믿으며 조금씩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언젠가는 그 변화들이 모여 우리 모두 삶의 질과 관계까지 깊고 풍성하게 만드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끝으로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 하나 남깁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가장 듣고 싶은 진심 어린 한마디는 무엇인가요? 그 답변 속에서 당신만의 새로운 시작점과 희망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조용한 밤, 창밖 별빛 아래서 이 질문을 마음속 깊이 새겨보세요. 말 한마디가 가져오는 변화는 언제나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되니까요. 여러분 이야기를 듣고 싶네요. 혹시 지금 느낀 점이나 경험 공유하고 싶다면 편하게 댓글 남겨주세요. 함께 나누며 성장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오늘 이야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